그러니까 이재명이 질서이고 이재명이 법이고 이재명이 국회이고 이재명이 국가입니다. 이건 이재명의 뇌 구조 속에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바로 이재명을 좀 해부해 볼까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분석 기사는 많이 나왔지만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재명이 연임과 관련돼서 연설을 했지요. 8113자의 연설문이었습니다. 거의 20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이재명의 머릿속에 있는 뇌구조의 일단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어서 제가 뭐 들으셨겠지만 그 뇌구조를 해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또 이재명의 연설문을 뜯어봤습니다. 뭐 많은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내란이라는 말, 거기에 제가 눈길이 꽂혔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더군요. 자,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되어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바로 탄핵이라며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다. 이 두 문장과 관련돼서 이재명이 어떠한 무의식 속에 또는 의식 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하는 것이지요. 일단 팩트부터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되었다라는 말, 이 말은 이렇게 또 표현하더군요. 검찰이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즉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자는 지금 공소권과 뭐 기소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호도를 하는데 무식한 말이지요. 그 어떤 나라도 예를 들어서 물론 일부 선출직 검사들이 있는 미국마저도 수사를 합니다. 기소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경찰을 일부 지휘하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프랑스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또 영국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경찰의 수사를 총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무식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권을 부여했다. 그게 유지되고 있다. 이것도 무식한 말이죠. 독립군을 때려잡는 게 지금 저기가 아니었죠. 검사가 아니었죠. 만주군이었죠. 만주에서 군인들 일본 군이 지금 독립군과 대항을 해서 싸웠고요. 또 민간인들을 핍박을 한 건 일본 순사라고 불리는 경찰이었지요. 검사가 직접 무슨 뭐 총칼을 들고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재명의 의식이 드러납니다. 이재명을 지금 수사하고 이재명을 지금 기소하는 것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질서입니다. 자신이 곧 질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 자신이 지금 숨을 쉬는 것, 자신이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질서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자신의 지금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레토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재명이라는 자의 의식 속에 내가 곧 질서다라고 지금 주장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어떤 의식 흐름이거든요. 자, 그 다음이 이겁니다.
국회를 검찰이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다. 국회를 겁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을 기소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재명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행위가 국회를 겁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내가 바로 국회다라는 겁니다. 국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집단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을 이야기할 때 국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300명의 각각의 헌법기관이 국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이지, 그 검찰이 어떠한 의미로도 국회라는 300명의 헌법기관이 함께 있는 그 집단을 겁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검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까지 포함을 해서 그 무능한 그리고 뭉개려는 의문스러웠던 그런 검찰까지 포함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됐죠. 이재명의 대장동 수사라든지 성남의 FC 수사라든지 이런 수사들이 바로 국회를 겁박했다라고 갑작스럽게 뛰어넘습니다. 이 뛰어넘는 장면이 바로 내가 곧 질서요, 내가 곧 국회요. 그 다음에 내란 시도행위라는 건, 내란이라는 건 국가를 전복하려는 폭동입니다. 그게 내란입니다. 내란. 그런데 지금 그런 행위, 검찰의 이재명의 수사 기소가 내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죠?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건 뭐죠? 이재명을 수사 기소하는 것은 국가를 전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재명은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질서이고, 이재명이 법이고, 이재명이 국회이고, 이재명이 국가입니다. 이건 이재명의 뇌 구조 속에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레토릭이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무서운 건 이 의식이 그대로 이자의 삶을 점철해 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장 이재명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법카야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냐면 경기도 지사가 됐을 때 명명백백하게 모든 공무원, 아까 그 비서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지금 횡령해서 자신의 호의호식에 쓴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자는 성남시장을 벌써 연임한 사람이에요. 기초단체장을 연임한 사람은 얼마나 사실 청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알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업자들이 선을 다하려고 하고 로비를 하려고 하고, 일단 지금 이재명이 그렇게 수천억,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의 배임 횡령 사건을 저지른 것도 바로 그런 점 아닙니까? 그런 성남시장 시절은 일단 경기도 지사와 좀 분리해보자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중간에 저기가 있었으니까요.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자는 대선에 나갔던 자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던 자잖아요.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자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경기도 지사로 갔을 때 또다시 대선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공공성, 공인으로서, 더군다나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법카는 상상도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부정도 안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꼬투리도 잡히지 말아야 되고 도리어 어떻게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삶을 스스로 살아야만 해요. 그거 너무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그 전에 못 살았더라도 일단 그 이전에 걸 드러나는 건 나중 얘기고, 지금부터는 내가 4년 후에 대선 나가려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기본적인 정말 마인드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기도 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배소연이라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영부인, 그때는 영부인이 아니죠. 그런 자기
부인 이 수발을 들었던 그 사람을 경기도에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경기도는 성남시와 규모가 달라요. 정말 어마어마한 공무원 조직입니다. 서울 시민보다 더 많은 도민들을 갖고 있어요. 경기도는. 그런데 너무나 이 사람은 리걸 마인드가 없어요. 그대로 성남시에서 하는 것을 확장해서 합니다. 그 당시는 배소연 씨만 있었지만 지금 배소연 씨 밑에 한 명을 더 두고 완전히 정말 수발을 끝내주게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수발 드는 것, 그러니까 비서실의 업무를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시중처럼 집사처럼 그렇게 부려먹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범죄 행위인데, 아예 공무원들이 야근 때 먹을 그런 매식비 뜯어다가, 또는 코로나의 대책비 뜯어다가, 또 수많은 그런 공무원들이 해야 할 그런 비용들을 다 뜯어다가 샌드위치 먹고 소고기 먹고 자기 조상들의 제수용품을 사고 과일 먹고 일제 샴푸를 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자는 대통령이 돼도 더 심하게 할 겁니다. 그게 죄가 된다고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식이 바로 연설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곧 질서요. 내가 곧 법이요.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국회이고, 내가 곧 국가인이라. 라는 게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연설문을 곰곰이 뜯어보면, 이재명이라는 자는 뇌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의식이 없다. 공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죽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 내가 곧 질서니까. 내가 국가니까. 내가 곧 질서이자 국가이자 법이자 또 국회이자 진리인이라고 여기면, 그건 아무런 내 주변에 어떤 의문의 죽음이나 혹은 억울한 죽음이 있어도 그건 아무런 자기의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질서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의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이 인식, 그리고 그 뇌구조가 무서운 거죠. 한때는 원희룡 후보가, 지금의 후보가 그 부인이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단순한 소시오패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성격의 또는 이런 인식의 사람이 그냥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 원희룡 후보의 부인의 이야기처럼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수준의 그러니까 그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로마 시대 때 황제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 그 네로라든지 이런 폭군들의 충성을 다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그 귀족들이라든지 혹은 그 군인들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네로에게 온갖 그 간신배로서의 칭송을 다하죠. 네로가 시를 읊으면 그렇게 훌륭한 시는 처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로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 그릇을 가져다가 그 눈물을 담아두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네로가 잘못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하는 걸까요, 모르고 하는 걸까요? 그와 똑같은 행위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13명의 최고위원들, 이 최고위원들 후보들이 바로 완전 간신배 못지않은 행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이재명을 찬양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고요. 누가 더 이재명에 가깝게 줄을 서느냐를 갖고 지금 그렇게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정말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간다 그러면 이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손절을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의 얼굴 표정을 하면서 새로운 황제를 찾아 나설 겁니다. 새로운 폭군을 찾아 나설 겁니다. 왜? 폭군이 있어야 자신들의 영역이 넓어지니까요.